저는 이제 2004년도에 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할 때 한국 사회가 이제 개독교로 확 넘어가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성직자가 되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커피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데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다 직업이 있거든요. 절대 성직으로 돈을 벌질 않아요. 자기 직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저도 이제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직업 활동을 하면 좀 더 간격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으로 이제 2005년 10월에 대학가에 이제 커피 전문점을 창업을 했고요. 그때 이제 창업을 할 때 커피를 전혀 몰랐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제대로 하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찾아가서 배운 곳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커피 명가였고요. 배우다가 느낀 점은 커피 교육을 왜 이렇게 하지? 물론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안명희 사장님하고도 친합니다. 너무 이렇게 근거 없는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좀 답답한 상황에 그때 이제 이사로 계셨던 지금의 현지커피 대표님이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제가 바로 그날 밤에 가서 확인하고 그때 이제 제가 더 커피 브루잉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4만 원인데 클릭하니까 10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배송료가 12만 원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좀 그때부터 이제 커피를 좀 몰입했던 것 같아요. 2005년 10월에 창업해서 1년 동안 하고 망했습니다. 네,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했던 매장에 오시는 분들의 절반 정도가 커피 회사에 이제 계셨던 분들이세요. 저보다 훨씬 더 사업을 잘 하시고 계시고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자그마한 대학가의 카페에 오셔서 무언가를 이제 들으려고 하시고 자료를 카피해 가시고 그래서 역시 커피를 잘한다고 커피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구나. 어쨌든 정리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현지커피 사장님이 이제 그 커피 명가를 나오시고 현지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2007년 3월에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2006년 10월에 사업 정리하고 시내에 다시 얻어서 우여곡절이 많은데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대구에서는 사슬 아카데미로 제가 첫 번째였고요. 그때 이제 진경도 대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꼬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진 대표님을 좀 아는 이제 배경이 있어서 내가 이분한테 가면 경영을 배울 수 있겠구나, 사업을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3일 고민을 하고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제가 사장님 생각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진 사장님은 그때 제가 하던 모든 자산들을 정리하는 일을 그대로 다 도와주셨고 제가 들어가서 1년 반을 현지커피 창립 멤버로 교육사업부 책임자로 이제 들어갔는데 명함은 기획실장이더라고요. 기획이 뭔지도 모르는데 실장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1년 반을 일을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니까 연봉이 2배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 되더라고요. 회사 카드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1년을 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사표를 냈습니다. 또 연봉이 2배가 올랐습니다. 4년을 딱 채우고 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나와서 시작한 회사가 이제 K클래스 커피라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인 철학인데 이제 저는 타인의 성공을 돕는 것이 나의 성공이다 라고 제 나름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삶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 K클래스 커피라는 회사로 또 매장의 브랜드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건 가맹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건 아니어서 브랜드 완성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본점인데 예전에 교육받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서 자기는 이제 혼자 할 자신이 없으니까 똑같은 걸로 브랜드를 달라고 로얄티 주겠다고. 그래서 로얄티도 가맹비도 줄 가치 있는 매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로얄티 가맹비 없이 해서 매장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영점 하나에 가맹점 5개를 했고요.
하면서 이제 도저히 이거는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지금 정도로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회사 초기에는 매년마다 매출이 2배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이렇게 게다가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꿈도 막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2014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회사가 추락을 해서 직원이 5명이 있었는데 1년에 한두 명씩 계속 나가고 붙잡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러고 이렇게 보내고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를게 이러고는 부르지 않고 다 이렇게 가서 지금 1명 남게 되고 한 3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제가 아웃스탠딩 커피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회사 활동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을 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개인 매장 컨설팅을 많이 했고 요거는 이제 대구 중구청에 있는 카페인데요. 아마 전국에 있는 관공서 안에 들어가 있는 매장 중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매장이 되었습니다. 전체 컨설팅 하면서 제가 이 담당하던 기관장님 컨설팅 그러니까 장애인들 돕는 기관에서 요거를 위탁을 받았는데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제가 전체 컨설팅을 저한테 맡겨주는 조건으로 제가 맡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세팅을 했고요. 상당히 잘 됩니다. 부러울 정도로. 그리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지적 장애인들인데 굉장히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으면 여기 일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케냐에 투어를 가는 걸로 이게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이 되어서 제가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네들이 번 돈을 모아서 케냐를 가자. 그러니까 후원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보상으로 가서 배우고 놀다 오자 이렇게 했는데 좀 중단이 됐습니다. 로스팅 해서 저희는 식품 가공업해서 로스팅에 납품하고 교육도 하고 장비 판매도 하고 한때는 엔지니어 교육도 했습니다. 뭐 다 했습니다. 요즘 다 하면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해가다가 포커스를 어디로 잡아야 될까? 2015년도에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클래스 커피는 경쟁력이 없다. 왜 그럴까? 나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뭔가 이렇게 탕 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맛집이었습니다. 맛집. 여러분 눈가사탕 이야기 아십니까? 할매 뭐 내장탕 뭐 이런 유머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그럼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시고요. 맛집들은 왜 메뉴가 적을까? 예. 맛집들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 3명요, 이게 주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야, 점심 뭐 먹을래? 국밥.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집 가고요. 중국집이었는데 요즘은 짬뽕 전문점으로 바뀌고요. 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커피만 파는 매장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바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만 팔까? 그러면 좋겠다. 왜냐면 빙수 만드는데 하도 지쳐가지고 저는 커피를 팔고 싶은데 손님들은 빙수를 달라고 하니까 저는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빙수 만드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막 많이 넣어야 되고, 그리고 뽀대가 안 나잖아요. 가오도 살지 않고. 그래서 재미없나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커피만 팔면 좋겠다. 그러면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커피만 파는 매장 해서 이제 로고도 생각했어요. 삽질한 파는 거.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다가 막 다듬어서 2015년도에 이제 그때 저희 회사 디자이너한테 그 아이디어들을 주면서 로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고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이제 기계 설계를 전공했다가 이제 신학으로 갔는데 이제 모교 이제 서점 이제 아저씨한테 꼬셔가지고 거기 이제 이거 컨셉 매장 하나 들어가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디자이너가 결혼하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회사가 꼬로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을 못 대다가 2017년도에 그 아이디어를 다시 끄집어냈어요. 계속 잊고 있다가 끄집어냈는데 기획안이 너무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메탈을 작업을 했어요. 혼자. 해서 다 만들어 놓았는데 대구에 2015년 지나면서 이때 대구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라우스터프라는 매장이 오픈합니다.
그리고 라우스토프 컨셉이 일본에 있는 교토의 아라비카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벤처마킹을 했어요. 교토의 아라비카가 매장이 이제 3개 있을 때 제가 알게 됐는데요. 보고 나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나는 돈이 없고 얘네들은 돈이 있고 얘네들은 감각도 있고 직관도 있고,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아라비카 홈페이지 띄워놓고 계속 이제 감시를 했어요. 계속 국제적으로 매장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내년에 이제 한국에도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꺼내서 보면서 그때 교토의 아라비카 홈페이지를 다시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다시 따듬다가 결국은 이제 손을 못 댔고요. 2020년 코로나 되기 바로 전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계명대학교에 이제 글로벌 창업대학원 석사과정 벤처 창업학과에 학생으로 들어갑니다. 학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래 뭐 사업도 안 되는데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몇몇 교수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획안을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브랜드 앤 브랜더스라는 이제 그 투썸 플레이스 네이밍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저희 대학원에 이제 교수님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보더니만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프로젝트를 하자. 제가 돈 없다고 이러니까 학과 프로젝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짜로 그분이 아웃스탠딩한 네이밍과 이제 기본 작업들을 다 해준 거고요. 이건 제가 작업을 한 과정들이에요. 그분이 이 로고까지 만들어줬는데 제가 로고는 캔슬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이제 로고 작업 제가 한 거고요. 이거를 거의 한 6개월 동안 그분과 같이 작업을 하고 따듬는 작업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연구 모임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5월 20일 제 생일입니다. 그날 첫 매장을 가맹점으로 오픈했습니다. 직영점이 하나도 없는데 가맹점이 먼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 투자해서 같이 가맹을 오픈했고요. 아웃스탠딩 커피 혜진점이라고 검색하시면 자료가 좀 뜹니다. 그 배우단지 한 2,000세대 아파트 정도 아주 작은 대구에서 굉장히 특이한 상권입니다. 대구인데 굉장히 정서는 시골스럽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뒷짐 지고 지나가시면서 잔소리는 정말 많이 하시는데 매장에 안 들어오세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2,800원에 팔거든요. 커피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이엔드급 장비를 써요. 빅토리아 아르두이노를 쓰는데 커피값 비싸다고 얘기하면서 옆집은 1,400원 한다. 젊은 사람이 장사할 줄 모르는 이러고 지나가는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없으니까 아, 예,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오셔가지고 다 한마디씩 해요. 예, 그러다가 뭐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그냥 뭐죠? 그 커피 한 잔, 줘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동네인데요. 그 정도 상권에 카페가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한 4개월 지났는데 그 인지도는 거의 이제 지금 1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오픈했고 두 번째 매장을 이제 10월 6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오픈을 합니다. 회사를 옮기고 앞쪽에 작게 컨셉으로 하나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매장이고요. 요 매장 전경입니다. 예, 인테리어 하는데 750만 원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750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했고요. 외관이고 이제 고객들 모습인데 의자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의자 불편하다고 제발 자리 좀 만들어 달라는 항의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도 안 바꾸고 있고 그렇게 항의하면서도 손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을 소개하면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처음에는 2번씩 모였고요. 일주일에 1번씩 모이는데 형식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사실은 거의 날마다 소통합니다. 단톡방에서 계속 카페 투어하는 자료 들어오고요. 레포트 오고요. 자료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주고 과제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커피를 배우고 경영을 배웁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한 건 뭐냐면 머신 던져주고요. 다 분해해. 그리고 분해 다 하면 그다음 조립해. 설치하니까 막 물 다 새고 난리 나죠. 그럼 다시 분해해. 다시 조립해. 그렇게 하다가 머신 하나는 이제 파이프가 깨져 버렸습니다. 깨져 괜찮습니다. 용접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계를 이해하고 소모품 교체하고 여자도 예외 없이 연장질 다 하고요. 손 베이고 몇 번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배우는데 어쨌든 최소한 1년 이상은 배워야지 창업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1번씩 필독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커피에 대한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책들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드립, 투과식 핸드드립으로 교육을 하고 라떼아트 가능해야 되고 특별히 팀빌딩이 안 되면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가능성이 있어도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시작했고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일한다. 고유 코드를 줍니다. 연구원. 매장주가 되면 자동적으로 연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유 코드를 주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0은 제 거고요. 1은 이제 해진점 점장 거고요. 2005년 제가 시작한 해고요. 2008년. 이제 매장의 이름을 사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웃스탠딩 커피 뭐 예를 들어 잠실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을 부여합니다. 머신은 돈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최고로 비싼 거 뭐 하이엔드급 머신은 다 살 수 있는데 사람은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커피 경력 10년, 20년인 사람을 만나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1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예. 그러니까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당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저희에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을 했느냐가 뭐 부끄럽고 10년 했으니까 자랑스럽고 그런 건 없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당당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미친 듯이 한번 미쳐보자. 그리고 그 결과로서 자기 이름을 건 매장을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가맹점이지만 아무도 가맹점이 퀄리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도록 하고 그 가맹점주랑 모든 걸 함께 합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해서 되게 재밌습니다. 함께 배우고요. 기계 다 분해해 놓고 조립 못 해가지고 뭐 한 며칠 갔고요. 돌아다니고 함께 놀고요. 사실 노는 것도 많이 했는데 하나만 넣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노가다는 요 사람은 노가다로 일당 20만 원, 25만 원 벌면서 돈 모으고 있습니다. 창업비용 모으고 있는 저희 멤버입니다. 근데 저희 매장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밥 한 끼 먹고 무료로 계속 일을 해요. 틈틈이 와서 5시까지 현장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와서 저랑 같이 저녁 먹고 10시까지 예, 엄청 무겁거든요. 이런 거. 예, 잡부일 같이 하고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멤버들 그냥. 웃기죠? 예비 가맹점주가 본사 공사하는 데 와서 공짜로 일을 해줘요. 예,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 친구는 내년 1월 달, 2월 달에 창업을 할 친구예요. 지금 벽에다가 이제 발포성 내수제 바르는데 제가 이제 통 주고 붓 주고 가르쳐 주고 칠이라고 하는데 요 매장 제 거거든요. 그 제가 일당을 안 줬어요. 이것도 뭐 자기가 와가지고 예,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매장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문화로 만들려고 해요. 담아내고자 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뭐 이렇게 혹시나 이제 대구 오실 일 있으면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이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5년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 저작권 없으니까 여러분도 카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식과 정보도요 사실은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가져갈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걸거든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예.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풍미하면서 이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커피는 쓴맛은 적을수록 단맛은 많을수록 신맛은 균형이 잡힌 커피가 맛있는 커피다. 나름의 정리고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예. 좋은 재료, 이것도 돈 있으면 좋은 재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 알 수 있는 안목은 뭐냐? 구글 치면 다 나옵니다. 예. 전문적인 기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초점을 두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도 수확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이면은 뻥을 많이 칩니다. 아라비카를 봐라. 그리고 10년 뒤에 아라비카냐 아웃스탠딩이냐를 비교해봐라. 이렇게 뻥을 하고요. 이렇게 로컬 혹은 뭐 내셔널이 아닌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로 갈 거다. 그래서 여기에 뼈를 묻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노마드. 예. 그래서 언제라도 매장을 하다가 매장을 접을 수 있어야 된다. 매장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저는 매장을 6개를 창업을 했고요. 3개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고요.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커피를 직업으로 하려면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전문성은요.
비즈니스 역량에 토대가 없으면 망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정말 비즈니스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그 위에 커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그 색깔을 찾아줍니다. 같이 의논하고요.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년 1월, 2월에 오픈할 이 친구는 이제 독립서점들 많이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독서의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책방 컨셉과 그 다음에 연구 기질이 많아요. 배우는 거. 그래서 그런 쪽의 색깔로 갈 거고요. 각자 이게 조금 다른 독특한 모임으로 가려고 합니다. 함께함.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